나는 안동에 있는 작은 한옥 마을에서 살고 있다. 평화로운 이곳에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삼촌, 김상태 씨가 61세의 온화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지은아, 내 조카 민준이가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게 됐어. 잘 부탁한다. 나는 그저 흔한 부탁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그가 민준을 소개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조금 예민한 아이야.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대학 가기 전에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겠나. 삼촌이 집을 보러 3일 동안 떠나고 나와 민준이 단둘이 남게 될 줄은. 민준은 이미 20대 초반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마치 모델 같았다. 그가 내 앞에 서 있을 때면 어린 조카라기보다 어른 남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삼촌에게는 여전히 어린 조카였다. 나는 민준과 있을 때마다 묘한 온기와 설렘을 느꼈다. 그걸 억누르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삼촌이 떠나던 날 차 문을 닫으며 나를 한번 쳐다봤다. 3일이면 금방 지나갈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침, 민준은 부드러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머리는 약간 흐트러졌지만 그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다. 안녕, 지은아,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진짜 부드러웠다.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치며 살짝 웃었다. 아침 냄새가 좋아? 뭐 만들고 있어? 나는 당황해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은 조심스레 내 허리에 손을 올렸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가 장난스레 말했다. 갑자기 놀랐지만 기분 나쁘진 않았다. 그냥 평범한 아침인데도. 나는 먹을래. 내가 만든 거니까 라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었다. 그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집중했다. 우리가 식탁에 앉자. 그 사이가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이었다. 지은아, 내 나이에 비해 정말 매력적이야. 민준의 말에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너무 직설적이라 웃으며 민준아, 그런 말은 삼촌 앞에서 하면 안 돼. 라고 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무심히 내 몸을 훑어보며 말했다. 과장하는 거 아니야? 삼촌 입장이라면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혀 얼른 주제를 돌렸다. 민준은 뒤로 기대며 나를 관찰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다. 축하해야 해. 삼촌이 집을 사기로 했대. 아직 확정은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그래도 오늘 밤 우리 둘이 뭔가 하자. 너는 예전 드레스 하나 입고 사진도 찍어서 삼촌한테 보내자. 그가 집 안 보러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축하하는 거야? 어때? 나는 머뭇거리며 민준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의 확신에 찬 미소에 무너졌다. 좋아, 오늘 밤 보자. 그가 말했다. 눈에 반짝임이 돌았다. 나는 민준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닭고기 카레와 크림 파스타, 신선한 허브 샐러드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늘빵도 곁들였다. 옷장을 열어 오랫동안 입지 않은 초록색 실크 드레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 드레스가 아직도 맞다니 내가 생각보다 관리를 잘했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좀 대담한 느낌도 들었다. 내가 거실에 내려가자 민준은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드레스에 머물렀고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라며 감탄했다.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고마워, 민준아. 너도 멋져 보여?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민준은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지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무는 바람에 나는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이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민준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오늘 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더 특별하고 흥미로운 밤이 될 수도 있어.
그의 눈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망이 느껴졌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자 그는 웃으며 삼촌한테 전화할게 라고 말했다. 바로 내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길이 내 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휴대폰 화면에 삼촌의 얼굴이 나타났다. 삼촌, 우린 벌써 축하 중이에요. 민준이 활기차게 말했다. 화면에 멋지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다. 그때 내 모습도 함께 화면에 잡혔다. 민준은 여전히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삼촌은 웃으며 말했다. 집 사기 전까지 돌아오지 말라니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삼촌,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자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지 않았다. 민준은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대담함과 매력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설레게 만들었다. 그가 조용히 로맨틱한 음악을 틀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지은아, 나랑 춤출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우리는 거실 중앙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촛불 불빛이 방을 은은하게 밝혔고 음악과 함께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사라졌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아, 너 안에 젊음과 욕망이 살아있어? 이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너를 나는 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아, 너는 정말 뭐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의 말은 열정과 다정함이 섞여 내 안에 폭풍을 몰고 왔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과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걸 느꼈다. 민준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이 내 드레스 끈을 잡아당겼다. 실크 드레스가 천천히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민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갈망이 가득했다. 나는 낮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빨리 진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우리는 소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촛불 아래 숨소리가 섞이며 뜨거운 순간이 이어졌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작은 불길이 타올랐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삼촌이 돌아오고 또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임을 나는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이 순간만이 중요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강렬한 비밀과 함께 찾아올 것이다. 민준의 손길이 내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자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촛불이 깜빡이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고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오는 걸 느꼈고 동시에 내 안에선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실크 드레스 끈을 잡아당겼다. 옷감이 살며시 미끄러져 내리자 나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다. 민주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속삭이며 그의 눈빛은 나를 불태우듯 뜨거웠다. 나는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며 그의 손길을 따라갔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민과 무게가 사라진 듯 했다. 민준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나는 그의 가슴에 내 이마를 기댔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몸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너무 빨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속도가 오히려 좋았다.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라고 속삭였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턱선을 잡았다. 이 순간 우리 둘만의 비밀 같아.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진심과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은 없었다. 몸은 긴장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열려갔다.
민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자 내 온몸이 뜨거워졌다. 부드럽고도 강렬한 그 감촉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때 문밖에서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준의 품에서 급히 몸을 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누군가 왔나 봐. 내가 속삭였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인가?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삼촌 상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침 인사도 없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예민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준도 얼른 셔츠를 입고 나를 힐끗 바라봤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나는 조심스레 민준의 손을 놓고 삼촌에게 다가갔다. 삼촌, 집 보고 오신 거 어땠어요? 나는 가능한 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은 잠시 우리 둘을 바라보다가 큰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조금 무겁다.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맞을지 모르겠어. 민준이 곧장 끼어들었다.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랑 저 둘이서 잘 꾸며볼 거예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나는 살짝 웃음을 참았다. 민준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가 잘 해주길 바란다. 대학 가기 전에 민준이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의 눈빛이 민준을 향해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삼촌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잘 보살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민준과의 이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삼촌의 무심한 듯 예민한 태도 사이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전통 찻집 다원을 찾았다. 따뜻한 녹차 향과 고요한 분위기가 내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다. 찻집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지은 씨,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요? 봄날 햇살 때문인가? 라며 웃었다. 나는 얼른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했다. 찻집 창문 밖으로는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민준과의 지난 밤을 떠올렸다. 그의 뜨거운 눈빛,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진 금지된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지금 시간 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진지했다. 응,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밤, 우리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삼촌이 없는 사이에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왜?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냥 너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민준의 목소리는 솔직했고 그 속에 담긴 설렘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좋아. 오늘 밤에 봐.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다시 한번 더해졌다. 찻집을 나서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아? 너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 벚꽃잎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며 이 봄밤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불을 지피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창밖에 내린 부드러운 봄비가 한옥마당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진한 와인빛 실크 원피스를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를 살짝 드러내는 디자인에 허리를 타이트하게 감싸는 옷자락은 은근한 매력을 자아냈다. 발끝에는 검은색 뾰족 구두를 신었고 손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빛 팔찌를 살짝 걸쳤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흥분됐다. 이 옷, 민준이 좋아할까? 혼잣말하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거실에 불을 켜니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감쌌다. 민준은 이미 와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머리는 차분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보자마자 반짝였다. 지은아,
오늘 정말 아름다워.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마워, 민준아. 너도 멋져 보여. 나는 살짝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차를 따르며 어색함을 깰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삼촌이 오늘도 집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더라. 내가 잘 돌봐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때 민준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지은아, 사실 나는 내가 생각보다 더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의 눈동자가 진지하게 빛났다. 무슨 말이야? 나는 조금 놀라 물었다. 너가 가진 그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끌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민준의 고백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불꽃 같았다. 민준아,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몸을 감싸는 듯 했다. 지은아, 우리 이 순간을 소중히 해보자.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 감춰진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과 기대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민준이 내 귀에 속삭였다. 이 비가 그치면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맴돌았다. 과연 이 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삼촌이 정말 우리를 믿어줄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불안과 설렘 사이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민준과 함께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비가 그친 아침, 안동의 차가운 공기가 내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어젯밤의 촉촉한 빗방울이 대지를 적셨고 마당에 떨어진 벚꽃잎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민준과의 어젯밤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속삭임,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옷장을 열고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꺼냈다. 오늘은 삼촌과 함께 집계약 관련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민준과 보냈던 밤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고 성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민준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힘내, 지은아. 너라면 잘할 거야. 짧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가 내게 기대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책임감도 느꼈다. 삼촌과의 미팅 장소는 안동 시내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고풍스러운 목재 인테리어와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삼촌과 나는 조용히 앉아 계약서와 집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다. 삼촌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가끔씩 내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주었다. 이 집, 내가 잘 지켜야 한다. 삼촌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도, 그리고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미팅이 끝나고 카페를 나서는데 민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다. 잘 다녀왔어. 그가 물었다. 응, 생각보다 순조로웠어. 나는 답하며 그와 함께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내 머리칼을 살랑거리게 했다. 오늘 저녁에도 시간 괜찮아.
민준이 살짝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같이 뭔가 하자.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낮고 신비로웠다. 지은 씨, 민준 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통화가 끊겼다. 민준이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지은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그날 이후 나와 민준의 일상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 평화로운 안동의 작은 마을에도 어둠이 들이우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 앞에 놓인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비밀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한옥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이 마당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싸 안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가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날 낮에 걸려온 낯선 전화와 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무서워.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꼭 안았다. 우리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야 속삭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한옥 거실에 켜둔 촛불 아래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민주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이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지. 나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랬지? 지금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민준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삼촌과 나,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항상 힘들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때론 불안한 거구나. 나는 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안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은은한 햇살이 고운 한지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젯밤 편지가 남긴 불길한 예감과 민준이 느끼는 위험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옷장 앞에서 나는 어제보다 차분한 흰색 블라우스와 네이비색 치마를 골랐다. 단정하지만 세련된 모습으로 보이길 원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침착해야 해. 민준과 삼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카페 다원에서 민준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카페에 들어서자 민준은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보다 더 단단해진 결의가 엿보였다. 나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오늘은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분명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떤 계획인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며 설명했다. 삼촌이 말한 집과 관련된 서류, 민준에 관한 옛 기록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편지까지. 이 모든 걸 하나씩 조사해야 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파헤쳐야만 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카페를 나와 가까운 도서관으로 향했다. 안동 시내 구석에 위치한 조용한 도서관은 옛 문서와 역사 기록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고문서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여기서 시작하자 민준이 말했다. 우리는 삼촌의 집과 관련된 문서들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사이 민준은 자신의 과거에 얽힌 몇 가지 미심쩍은 기록도 찾아냈다. 이건 뭐지? 그는 중얼거리며 오래된 신문 기사 한 장을 내게 보여주었다. 김민준, 청년 시절 의문의 사건 연루. 기사에는 민준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고 사건의 전말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준아, 이게 사실이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예전 일이야. 삼촌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 모든 걸? 하지만 그 순간 도서관 문이 크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낯선 남자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분위기는 묘하게 불길했다. 김지은 씨, 김민준 씨죠. 그가 낮고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누구세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 이름은 박성호. 당신들이 찾는 진실에 대해 조금만 더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 앞에 놓인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성우라는 남자가 도서관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마치 사슴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민준은 나의 손을 꼭 잡으며 살짝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로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나는 그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박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그리고 김지은 씨,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합니다. 삼촌 김상태 씨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당신은 누구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손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안에는 삼촌과 민준 씨 가족에 얽힌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사실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을 훑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흔들림을 느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네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실을 파헤치려 할 때 누군가가 방해하려 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박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이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하세요. 그리고 만약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강해져야 해요. 이 모든 걸 끝낼 때까지. 나는 민준의 결의에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옆에 있는 내가 바로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박성우는 우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곧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떠나자 나는 민준의 어깨를 꼭 잡았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지은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장이 열릴 때 우리 모두는 그 진실과 마주해야만 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한옥의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박성우가 건넨 문서들 속에 담긴 가족의 숨겨진 과거는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민준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를 붙들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가득했다. 지은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야 해. 그래야만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빠르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있어.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아, 민준아, 무슨 일이냐? 삼촌 김상태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놀랍고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삼촌의 등장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음을 느꼈다. 삼촌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찾으려 하는 진실, 그건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일지도 모른다. 민준이 그의 말을 막으려 했다.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지고 싶어요. 삼촌이 우리에게 숨긴 게 있다면 이제는 말해줘야 해. 삼촌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좋다. 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이 진실은 너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임을 직감했다. 밖으로 나서자 달빛 아래 나무 그림자가 춤추고 있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걸어가자.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시작에 불과했다. 삼촌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진실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삶을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이야기임을 알았다. 삼촌, 이제는 모든 걸 알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김상태 삼촌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십 년 전,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짊어졌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비밀 조직과의 얽힘, 그리고 그로 인해 감춰진 진실들. 내가 만난 민준도, 그리고 너까지 그 운명의 일부야. 민준은 놀란 눈으로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슨 운명을 짊어졌다는 거죠? 삼촌은 어둡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 가족은 오래전부터 그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조직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위협과 감시도 그 때문인가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작스러운 정적이 깨졌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민준이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길은 험난하겠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문이 크게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 김민준, 김지은. 그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것이 우리 운명의 시작이자 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